안녕하세요. 어딜 가나 인싸가 될 수 있는 지식을 전해드리는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플라톤은 와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 중 포도주만큼 위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 없다. 플라톤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와인은 현재에도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료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 와인인 만큼 사람들은 와인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면 스스로가 무지한 사람인 것만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와인은 어디까지나 와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와인이 무엇인지 개념을 분명히 하고 와인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당당히 내세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와인에 대해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죠. 먼저 와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포도에는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타닌이 산소로 인한 와인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수십 년씩 보관해도 품질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타닌은 떫고 씁쓸한 맛을 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와인이 바로 이 타닌 맛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와인을 숙성시킬수록 타닌의 떫고 씁쓸한 맛이 비단같이 부드럽고 신비롭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와인은 어디에 숙성시키는 것일까요? 와인은 바리크에 숙성시키게 되는데요. 바리크는 참나무, 그러니까 오크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오크나무로 된 바리크가 와인에게 주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크나무가 와인에 바닐라, 코코넛 같은 향미를 추가시켜준다는 것이죠. 오크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각 지역의 오크나무에서 나오는 향미들이 제각각이다 보니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바리크들의 향도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오크나무로 만들어진 바리크에 숙성되었느냐에 의해서 와인의 향들도 다 달라진다니 참 신기한 자연의 조화이죠. 두 번째는 바리크가 와인의 그을음 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리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바리크 속을 그슬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그을음 향이 배이게 된 바리크로 와인을 숙성시키면 와인의 그을음 향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 그을음 향이 있는 와인일수록 고급 와인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리크의 그을음 향을 만드는 과정이 바리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리크가 와인에 들어있는 타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바리크에는 극히 미세한 틈들이 있습니다. 이 미세한 틈들을 통해 극소량의 산소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와인의 타닌을 산화시켜 와인의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와인을 산소의 통째로 노출시키면 와인의 타닌이 부드러워지다 못해 아예 와인 자체가 가발효되어 식초가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와인이 되려면 산소에 너무 노출시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산소에 아예 노출이 안 되면 안 되니 와인을 산소에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바리크에서 숙성해야 한다고 하죠. 와인은 바리크에서 숙성된 뒤 본격적으로 병에 담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와인병의 뚜껑이 중요하게 됩니다. 뚜껑이 제대로 안 잠기게 되면 와인은 곧 식초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와인을 보관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마개인 코르크가 있는 것이죠. 코르크는 젖으면 팽창하기에 와인을 공기로부터 거의 완벽히 차단한다고 합니다. 와인을 눕혀서 보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와인이 코르크를 적셔서 코르크를 팽창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코르크에도 미세한 틈들이 있어서 바리크처럼 극소량의 산소를 와인과 접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크에 이어 와인병에서도 와인을 숙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숙성시킨 와인은 익을 대로 익게 됩니다. 그러면 잘 익은 와인을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레드와인은 실온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온은 옛날의 실온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실온은 보통 20도를 넘지만 옛날의 실온은 18도 정도였다고 하니 레드와인을 마시기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인 것이죠. 이렇게 와인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흔히들 와인이 담긴 와인잔을 잡을 때 손에 열이 와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와인잔의 다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잔은 잡고 싶은 대로 잡으면 됩니다. 물론 손으로 와인잔의 볼을 잡으면 당연히 와인에 열이 전달되겠죠. 하지만 와인 한 잔 마시는 동안 손에 열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세계적인 와인잔 제조사인 리델은 십수년 전부터 다리가 없는 와인잔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리델사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고 있다고 하죠. 손의 열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없는 와인잔을 구매하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와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사람들에게 와인이 고급스럽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두 가지 개념을 알아볼까 합니다. 전 세계의 와인업자와 와인 애호가들이 잘 쓰는 테루아라는 프랑스어가 있는데요. 굳이 번역하자면 토양, 토질 등의 의미이지만 사실 테루아는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와인의 재료인 포도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연적 요소들을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기후 그러니까 온도와 강우량, 해양 그러니까 일조량과 일조시간, 토양 그러니까 언덕, 평지, 강가 등 땅의 성향, 지질 그러니까 흙의 물리적, 화학적 성격과 자갈, 점토 등의 성분, 습도 그러니까 땅의 수분이 얼만큼 있는지 등이 모두 테루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계의 모든 포도밭의 테루아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똑같은 와인이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한 포도원에 있는 포도는 서로 10m만 떨어져 있어도 포도의 질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완벽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와인을 테루아 와인이라고도 합니다. 와인 업자들의 와인 판매 전략에 테루아가 쓰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실험을 통해 테루아가 결코 완벽한 와인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같은 테루아에서 자란 포도로 여러 명의 와인 제조자들이 만든 와인 간의 차이가 한 명의 와인 제조자가 서로 다른 테루아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와인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테루아가 아니라 와인을 만드는 제조자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테루아는 어디까지나 좋은 와인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 좋은 와인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루아와 비슷한 개념인 빈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제조한 해를 빈티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티지 2007은 2007년에 수확한 포도로 2007년에 만든 와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모든 농사가 그렇듯 같은 밭에서도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가 열리는 해가 있는가 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서늘해 당도가 크게 떨어져 나쁜 포도가 열리는 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 조장에서 만든 와인이라고 해도 빈티지에 따라 품질과 가격 차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빈티지 몇 년 산이다 해서 경매에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인 제조 기술 앞에서는 테루아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와인 구매에 전지전능한 영향을 미치는 빈티지도 와인 제조 기술로 인해 점점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와인 평론가인 프라이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빈티지 차트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와인 업자들이 빈티지라는 고식의 유물을 가지고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여기서 빈티지 차트란 와인 애호가들을 위해 발행되는 와인 소개서입니다. 유명한 와인들의 빈티지가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알려주는 책이죠. 수많은 와인의 좋고 나쁜 빈티지를 다 기억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빈티지 차트를 보고 와인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와인 제조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빈티지에 관계없이 기가 막히게 좋은 와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조학의 권위자인 웨일 교수는 나쁜 빈티지 와인을 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좋은 빈티지 와인이나 나쁜 빈티지 와인이나 맛이나 품질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싼 나쁜 빈티지 와인을 마시는 것이 이득이 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테루아 빈티지를 보면서 고급 와인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현대에 이르러서 모든 와인의 맛이나 품질은 거의 비슷하기에 결국 자신의 기호대로 와인을 골라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자신의 기호대로 와인을 골라도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더욱 인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